이재명 네. 대통령이 이 한 말 중에서 매우 새겨드려야 할 말이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뜻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여당이면 좀 두들겨 맞을 줄도 알아야 돼요. 특히 야당으로부터 두들겨 맞는데 그 반박하는 논의도 투쟁적으로 하지 말고 논리에 맞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국정 운영 뒷받침으로서의 당의 역할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그리고 당 대표의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는 안 됩니다. 예? 서열은 높지. 여당 당 대표면 서열은 높은지 모르나 매일 당 대표 얼굴이 떠오르면 안 되는 게요. 예전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국정 안정기에는 당이 특히 당 대표가 그렇게 도드라지질 않았어요. 조용하죠 보통은. 예, 네. 예. 있는 둥 없는 둥 해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김민석 총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 총리의 존재감이 없다. 그게 일부러 그런 것 같거든. 대통령이 한창 진두지휘하고 빛나는 때 총리가 맨날 고개 쳐들어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역할이 필요한 건데 그게 여당이 여당다워야 된다라는 네. 말을 이해해요.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보완한다면 뭐 제 생각입니다. 한성숙 총리와 우리 김민석 직전 총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 한성숙 총리는 그냥 우리 전 부처를 총괄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이 생각이 잘 당겨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역할. 예. 네. 근데 김민석 총리는 두 가지 입장이라고 생각 저는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그런 역할이 기본이라고 하면 정치인 김민석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김민석 총리 1년 동안 존재감이 잘 안 보였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지적하신 분들 예, 있죠. 예, 예. 네. 그런데 김민석 총리도 나름대로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역할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정치인 김민석은 다 가슴속에 내려놓고 역할을 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 더 인정을 받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한 말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국정이 나름대로 1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김민석 총리의 역할이 가장 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는 네. 이 한마디가 총리로서 김민석 역할을 잘했지만 결국 그 힘이 정치인 김민석으로 다시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자산이 네. 된 거죠. 네, 물론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사실은 정치인이라는 건 장점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외피적으로 봤을 때 또 내향적으로 알았을 때 김민석 총리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좀 어떤 부분을 갖고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뭐라고. 아니 그래도요 당연히. 예. 근데 그 김민석 총리는 좀 이미지가 범상치 않다 그거거든요. 대학 때부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범상치 않음이 이제 한번 발휘해야 되는데 몇 가지 중에 아주 단순한 거 하나 꼭 지적하고 싶어요. 워딩이에요, 워딩. 워딩. 연설할 때 그 말. 문어체로 복문을 한없이 구사해서 해득을 하려면 두 번, 세 번 머리를 회전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심지어 정청래 대표 워딩 보세요. 완벽한 단문으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직독직해. 예, 네. 딱딱딱딱 흘러가는데 이게 그 먹물티 못 벗어서 그런 거거든요. 나는 진짜 간곡하게 이재명 김민석 총리한테 네.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워딩 바꿔라. 아예 생각하는 순서부터 바꿔라.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지만 그 좀 약해 보인다 하는 이미지의 불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드세라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외유내강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대중적인 이미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이거는 잘하실 것 같은데 뭐냐면 의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포섭하는 소위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개파 수장 같은 이 보스 역할 보스 있죠. 이미지. 네. 그게 지금 없어요. 근데 보스로서 의원들을
자기 이 팀으로 두는 능력 그건 뭐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수의 의원들이 김민석 라인에 있는 걸로 인식되게끔 할 수 있는 건 정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등등 좀 주제넘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김민석 형이랑 매우 가깝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느낀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의원님도 그 캠프의 일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건데 저는 캠프의 일원은 아닙니다. 아 그래 거기 예. 언론 보도에는 일원으로 일부 보도가 돼 있던데 뭐 사실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거명된 뭐 김우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면면을 두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는 야 진짜로 찐명 중에 찐명만 모아놨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접해 보니까 그럼 김민석 사람은 이 중에 누구야?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강두파 하나 떠올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난번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출마했을 때 김민석 의원도 어느 날 당 대표 출마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 아 그때 제가 유일했습니다. 그때요. 네.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옆에 함께했죠. 사실은 그때 제가 이재명 의원께서 저한테 당 대표 출마니까 함께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당연히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틀 온가지 한 김민석 의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재명 의원한테 함께 하겠다고 이틀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재명 의원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김민석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그렇지만 만약에 김민석 의원이 코트포가 되면 그때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김민석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약점인데 김민석 의원도 비교적 정치를 오래 한 분이잖아요. 근데 개파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독특한 거죠. 근데 김민석의 장점이 뭐냐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요. 저희 연배 의원들 중에서 김민석이란 정치인만큼 시대 정신을 고민하고요. 사람의 삶을 고민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 외교 이런 거를 고민한 사람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 중국 청와대에서 석사학위 받고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로스쿨 국제 변호사 자격 따고 그 전에 또 그 케네디 스쿨에서 또 행정학 석사 받고 이러면서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그 18년 동안 어려운 세월을 보낼 때도요. 늘 본인은 언젠가 공적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저한테는 약간 좀 남다르게 느껴졌다. 보였습니다. 아마 거기에 제가 홀렸는지도 모르죠. 근데 김민석 의원의 이력은 대단한 거죠. 이력은 대단하죠. 네. 한국의 리더급 정치인 중에 이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거의 처음이다시피 한데 아마 의원들도 이제 과거와 달라진 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유권자들하고 너무 당원들과 밀착이 돼서 생긴 것 같은데 진짜 보스가 없는 정당이 돼 버렸어요. 예컨대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 그 민평년 배경으로 그 수장급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꼭대기에 대통령도 있고 당대표도 있지만 중간 보스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리더급 보스급 의원들이 왜 안 보이지? 그 너무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 어떤 거예요? 그전엔 왜 다 뭐 이기택이니 뭐 다 있었단 말이에요. 보스. 그러니까 수장이 있었죠. 조금 전에 김대중 총재 시절에 예를 들면 최고위원했던 정대철 뭐 또 김상현 이런 의원님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일종의 개파 보스였습니다. 뭐 한강옥 이런 분들. 그런 훈홍계 근데 지금은 저도 최고위원이지만
뭐 개파라고 표현하기가 예. 전혀 뭐 맞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권이랑은 엄청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치 환경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아 유튜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당원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이럴 때 맞아요. 유튜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맞아요. 야. 예. 근데 한편으로 이 도그마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냥 기존의 도그마, 기존의 그 유튜브 권력이 일정 정도 좀 새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그런 좀 현상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평택 보궐선거 기존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조국 전 대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뚫고. 예, 뚫고 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원래. 안 됐잖아요. 예. 이거는 저는 단순하게 조국 전 대표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거 떠나서 조국 전 대표를 지지했던 가장 큰 힘이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 뉴스공장과 뭐 매불쇼였는데 또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